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 최근 공시 유상증자, 무상증자, 권리락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부터 사실 에코프로비엠 자주 언급했던 기업 중에 하나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유중, 무중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자료를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유상증자 보시게 되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망 공모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신주 인수권입니다. 뒷부분에서 설명이 계속 이어지고요. 먼저 신주 발행의 비율을 살펴보면 1,611,344 주죠. 기존 주식수 대비 7% 수준으로 그렇게 많은 물량이 아닙니다. 먼저 유상증자에 있어서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이 신주 배정 비율이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부담되는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주가 흐름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재 기업의 이제 유상증자 신주 비중은 그렇게 희석되는 주식 수가 많지 않다,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에코프로비엠 구주주 자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5월 6일 금요일 시간의 거래까지 주식을 매수 또는 보유하시면 됩니다. 5월 10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죠. 하루 전날 9일은 권리락일이고 영업일 기준으로 또 하루 전날 6일까지 주식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6일날 오전에 주식을 팔고 시간의 거래에 다시 매수하셨다고 하더라도 구주주 자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코프로비엠 권리락일이죠. 5월 9일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주가 하락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면 일단 9일 권리락일부터는 보유하신 주식을 전량 매도하셔도 구주주 자격으로 신주 인수권을 받습니다. 즉 5월 9일 날 매수하시는 분들은 구주주 자격으로 신주 인수권을 받지 못하고요. 권리락이라는 것은 권리가 떨어졌다, 없다라는 의미니까 이렇게 5월 9일 매수하시는 분과 5월 8일 매수하시는 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기준주가가 하락하여 거래가 조정됩니다. 유중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희석 주식수를 반영한 것이고요. 얼마나 하락할지는 5월 6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좀 더 계산식이 궁금하시거나 자세하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위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에코프로비엠 유상증자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보시면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0.05644 등등등등이죠. 따라서 기존 주식을 만약에 약 100주를 가지고 계셨다면 5주의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되고요. 정확하게는 5.6주죠. 하지만 1주 미만은 절사기 때문에 5주의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됩니다. 초과 청약이 가능하고 현재 기업은 우리사주 우선 배정이 있습니다. 초과 청약 먼저 살펴보면 신주 한 주당 0.2주입니다. 따라서 예시를 들어드렸던 100주를 갖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100주를 보유하셨다면 5주의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되니까요. 5주 곱하기 0.2주는 1주가 되죠. 결국에는 초과 청약을 포함해서 최대 청약할 수 있는 숫자는 5 플러스 1, 6주가 됩니다. 하지만 1주 미만 마찬가지로 절사하고요. 꼭 6주를 받는 건 아니고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최대 가능 주식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한 주 초과 청약분은 실권주라든지 단수주 발생분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구주주 자격은 되지만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기업 신주 인수권 상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신주 인수권 상장일날 받게 되는 신주 인수권을 매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시려는 분들은 신주 인수권을 보유하고 계셔야 하고요. 유상증자 청약하는 방법은 청약 증거금 100% 현금이 있어야 되고 MTS, HTS에서 유상증자 검색하시면 거래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거기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위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유상증자 진행할 때 권리락일이 기준주가로 주가가 하락하여 거래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유중으로 늘어나는 주식수만큼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여 권리락 이후 주식을 매수하시는 분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인데 만약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기존 주주들이라면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손해를 보는 이 손실분을 신주 인수권으로 보상받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된다면 거래일에 꼭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에코프로비엠 신주 인수권 매매 방법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 인수권은 22년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만 5거래일에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시게 되면 신주 인수권 상장 폐지일 6월 8일이 있죠. 이때는 거래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7일까지 거래를 완료하셔야 되고요.
이 신주 인수권 상장일이 되면 구주주 자격이 되시는 계좌에 에코프로비엠 뭐뭐뭐 R이라는 이름으로 신주 인수권이 생기고요. 일반 주식을 거래하시듯 쉽게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뭐 거래하시는 증권 창에 신주 인수권 검색하시면 쉽게 거래창 찾을 수 있으니까요. 구주주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게만 생기고요. 만약에 신주 인수권 거래가 처음이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접근하시면 좋겠죠. 보통 신주 인수권 가격은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30에서 60% 수준에서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주 인수권 가격 플러스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은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신주 인수권 가격 플러스 유상증자 확정가액이 현재 에코프로비엠 본주보다 낮다면 신주 인수권 가격이 오르게 되는 그런 논리입니다. 하지만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 보시는 것처럼 22년 6월 13일 날 산정이 되고 14일 날 공시가 되죠. 하지만 신주 인수권 거래일은 22년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고요. 즉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되기 전에 신주 인수권 거래를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1차 발행가액을 참고하셔서 신주 인수권 대응하시면 되는데요. 1차 발행가액은 22년 5월 4일 날 기산일로 계산이 되니까 신주 인수권 거래일 전에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발행가액입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물론 아니지만 1차 발행가액이 의미 있는 이유는 확정 발행가액은 1차와 2차 중 낮은 가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물론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볼드 처리된 부분 보시게 되면 지금 청약일 전에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 평균 주가 40%를 할인율로 적용한 이 부분을 예외 조항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만 이 부분은 주가가 급등해야 적용할 수 있는 상당히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1차와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주 인수권은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위에서 설명드린 신주 인수권 가격 플러스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 플러스 알파는 에코프로비엠 주가라는 공식으로 거래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주 인수권 거래는 변동성이 심하죠. 상한가, 하한가, 거래 제한 폭이 없고요. 이 신주 인수권에 대한 개념이 없던 분들이 저가에 막 던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초반에 이 신주 인수권 거래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거래 제한 폭도 없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거래가 안 되고요. 정규 거래 시간만 가능합니다. 주문가 직접 입력 방식으로 거래할 수가 있고요. 신주 인수권 거래 관련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위에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구주주 청약일은 6월 14일부터 6월 17일 이틀간 진행되고요. 기존 주주들 초과 청약을 포함해서도 만약에 신규 발행 주식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실권주 일반 공모 청약이 진행되고요. 22년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진행이 되겠죠. 일반 공모로도 실권주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지금 NH투자증권 대표 주관사가 자기 계산으로 인수를 하는데 인수 후에는 장내 매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권주가 많다면 빠르게 주가가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권주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게 좋고요. 실권 수수는 별도로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실권주 수수료는 15%가 많은데 이렇게 별도로 측정되지 않았다는 건 워낙에 지금 신주로 발행되는 주식 비중이 낮고 대표 주관사가 이번 유상증자의 리스크가 상당히 낮다라고 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주가 상장하는 기간은 실권주 물량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청약 전부터 실권주 상황 면밀히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최대 주주의 참여 정도를 살피면 좋습니다. 최대 주주 유상증자 참여 매우 중요한 척도죠. 특권인까지 포함한 참여가 저조하다면 실권주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현재 최대 주주는 미확정 상태입니다. 지금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은 최대 주주도 현금으로 주식을 청약을 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현금으로 주식을 사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되는 자금 조달 방식이죠. 그럼에도 현재 특권인 포함한 최대 주주 우호 지분율이 51.7%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우리사주 물량도 있었죠. 법정 한도가 20%까지 배정이 되었고요. 총 물량 322,268주입니다. 전체 직원 수가 약 1,100명 정도 되니까 1인당 약 9천만 원 정도로 보여지고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규모라고 봅니다.
평균 급여액이 6,600만 원이니까요. 보통 한 2배수까지는 어느 정도 무리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이제 보호예수 등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물량 출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켜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에코프로 BM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예정 발행가액은 31만 300원인데요. 오늘 주가 42만 7,700원까지 확인을 했는데 이 예정 발행가액이라는 것은 예정 확정 가액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시입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에 따라서 할인율 20% 범위로 주가가 하락한다면 확정 발행가액은 더 낮아질 테시고 주가가 상승한다면 확정 발행액은 높아집니다. 다음은 무상증자 일정인데요. 무상증자 일정을 살펴보기 전에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22년 6월 24일이죠. 2월 24일 이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이 보시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실질적인 주식 취득에 대한 법적 기준일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무상증자 일정 보시게 되면 발행 전 주식수가 24,530,810이죠. 유상증자 신주 발행 후 합산 주식수고요. 아까 위에서 언급했지만 주금 납입일이 6월 17일이죠. 당연히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도 이 뒤후로 미뤄졌을 겁니다. 일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에코 프로그램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22년 6월 24일 금요일 시간의 거래까지 매수 또는 보유하시면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 6월 28일 화요일이죠. 하루 전날 27일은 무상증자 권리락일이 되고 또 하루 전날 영업일 기준으로 24일 금요일까지 주식을 매수 보유하시면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생각하시면 쉽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후 6시 주식을 보유하셨다면 무상증자를 받게 되는 거고 아까 언급했지만 주금 납입일이 6월 17일이었죠.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보다 앞서서 주금 납입일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유상증자에 참여하신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에코 프로그램 무상증자 권리락은 6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텐데요. 기준 주가로 얼마나 떨어질지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권리부 종가라고 하는 권리락 전일 종가죠. 6월 24일 종가가 44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현재 기업의 무상증자 한 주당 배정 주식수가 3주입니다. 1 플러스 3은 4가 되고 44만 원 나누기 4는 11만 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무상증자 권리락일부터는 기준 주가가 11만 원으로 조정 하락되는 겁니다. 권리락일부터는 이렇게 주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익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는데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따라서 무상증자 수익률은 의미가 없는 그런 수치라는 거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간단 계산식이고 기업이 보유한 자기 주식수를 포함해서 희석 가능한 주식수를 포함해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언급했던 유상증자 기준 주가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일부터 신주를 받기 전까지 매도를 하실 수가 있죠. 그렇다면 수익률 계산 다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이제 한 주당 보유 신주 배정 주식수가 3주기 때문에 수익률 계산하는데 다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엑셀로 따로 영상을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무상증자 수익률 계산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주식에 대한 수익률을 합산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다소 계산에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엑셀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유상증자 얼마나 받는지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3주죠. 300% 무상증자입니다. 기존에 100주가 있었다면 새롭게 300주를 더 받아서 총 400주가 되는 거고요. 단 주가는 4분의 1 토막이 돼서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무상이라는 말이 무색하죠. 자본에 있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결국에는 자본금으로 이동하게 되는 회계적 이벤트일 뿐 기업의 실질 가치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무상증자는 7월 15일 날 자동으로 입고가 되고요. 유상증자처럼 별도로 청약하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에코 프로그램 21년 실적 엄청나죠? 매출액은 1조 4,859억 원 기록하면서 YOY 74% 증가했습니다. 1조가 넘는 1조를 돌파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매출액이 1조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성장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죠. 이렇게 탑라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상당히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실적 성장세도 엄청납니다. 21년 기업의 영업이익 1,150억 원, YOY 110%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도 978억 원, YOY 110% 증가했습니다. 다만 영업현금 흐름 지난 3, 4년도 대비 적자 전환되었는데 마이너스 1,000억 원 정도 기록했죠. 원인은 보시는 것처럼 유형자산 취득 카펙스 투자에 2,359억 원 지출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 보시게 되면 잉여 현금 흐름이죠. FCF가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려스럽지 않은 부분은 미래를 위한 막대한 캐펙스 투자를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고요. 캐파를 늘려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에 대한 선점,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이런 카펙스 투자 지출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업이 이제 성장 동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투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간단하게 지금 에코프로 BM 최근 공시 유상증자, 무상증자 일정 살펴봤고요. 실적 또한 간단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